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저희가 좀 심층 분석해본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2025년 현재 스타트업 투자 시장 현황, 특히 시리즈 A, B 단기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 특정 분야는 오히려 막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게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분석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한국 스타트업 벤처협회 KSVA 최신 리포트를 보면요. 전체 투자 시장은 분명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A 분야 신규 투자는 전년 대비 무려 447%나 급증해서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딥테크 전체로 넓혀봐도 19% 증가한 2.7조 원 규모예요. 꽤 크죠? 와, 447%요?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여기에 또 정부 지원도 확대돼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이걸 통해서 2년간 총 1.5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됩니다. 최근에 리벨리언이나 업스테이지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게 바로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시장이 양극화된다는 게 딱 이런 모습이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검증된 시장 적합성, 그러니까 PMF라고 하죠. 프로덕트 마켓 핏.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실제 고객들이 사용한 데이터가 쌓여야 하고요. 월 매출 1억 원 이상을 내거나 아니면 아주 명확한 수익화 계획이라도 보여줘야 해요. 아, 데이터랑 매출이군요. 네,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뭐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LMM 사례가 좋은 예인데요. 기술력 검증과 함께 실제 매출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고객이 실제로 돈을 낸다는 확실한 증거? 네, 시리즈 A 단계부터 문턱이 확 높아진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시리즈 B 단계는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가 하는 건가요? 네, 시리즈 B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는 확장 가능한 수익 모델을 증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월 매출 기준도 보통 5억 원 이상으로 뛰고요. 연간 성장률 100% 이상 달성 아니면 손익분기점 돌파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해요. 와, 5억 원의 성장률 100%? 네, 여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나 해외 진출 계획까지 제시해야 하죠. KSBA 리포트에서 돈 버는 기술을 강조했는데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명확한 수익 모델, 그리고 실제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업스테이지도 시리즈 B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 예를 들어 GPT 3.5 대비 40% 싸다거나 속도가 30% 빠르다거나 하는 이런 성과랑 실제 비즈니스 계약들을 제시했거든요. 아, 기술을 넘어서 정말 돈 버는 능력 자체를 숫자로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군요. 그럼 반대로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투자를 받기 좀 어려운 그런 유형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주로 좀 문제가 되나요? 아무래도 아이디어 단계에만 머물러 있거나 실제 고객이 거의 없는 경우겠죠? 아니면 수익 모델이 좀 불분명하다거나 또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별점이 부족하다거나 팀의 전문성이 해당 사업을 성공시키기에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럴 때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잠재력에 좀 더 기대를 걸었다면 이제는 증명된 실행력을 훨씬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예요. 투자 기준 자체가 좀 바뀐 거죠. 잠재력보다는 실행력. 네.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스타트업들은 어디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자금줄은 그래도 여전히 좀 활발한 편인가요? 네,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정책금융기관, 예를 들면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운용사죠.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곳을 통한 자금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1.5조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됐어요. 민간 VC 중에서는 특히 AI, 딥테크, 그리고 요즘 중요해진 ESG 분야에 특화된 곳들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뭐 KB 인베스트먼트나 알토스 벤처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아, ESG 특화 투자사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대기업들이 직접 운영하는 CVC,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털 있잖아요. SK, KT, 삼성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의 전략적 투자도 늘고 있고요. 테마색이나 구더터 캐피탈 같은 해외 투자자들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자금부터 민간 VC, CVC, 해외 투자자까지 파이프라인은 그래도 꽤 다양하네요. 그럼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좀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한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투자 유치 목표 시점을 잡았다면 그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 기술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 관점에서 회사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번 투자 유치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개월 전부터요? 네, 미리 준비해야죠. 둘째는 한 3, 4개월 전쯤에는 우리 회사와 가장 잘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 분야 전문 VC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VC라든지 이런 곳들을 선정해서 미리 좀 관계를 구축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계는 이제 투자 유치 직전인데요. 이때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와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담은 IR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시장 문제가 뭐고, 우리 솔루션이 왜 특별하고, 수익 모델은 어떻고, 우리 팀은 얼마나 역량이 있고, 또 최근엔 ESG 영향까지 포함해서요. 데모데이 같은 데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네네. 특히 중요한 게 실사, 듀딜리전스 과정인데요. 이게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재무, 기술, 법무 관련 자료들을 정말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와, 6개월 전부터 진단하고 투자자 찾고 IR 자료 만들고 실사 대위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군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투자를 딱 유치했을 때 스타트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을 얻게 되나요? 단순히 자금 확보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물론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죠. 시리즈 A는 보통 20억에서 50억 사이, 시리즈 B는 50억에서 200억 이상까지도 가니까요. 이걸로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 크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 유치 성공 자체가 기업의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업스테이지가 대형 보험사랑 협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투자 유치를 통한 신뢰도 상승이 분명 작용했거든요. 아, 신뢰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간접적인 혜택도 많아요. 투자사의 그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른 기업과 협력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세제 혜택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우대받고 그리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금뿐만 아니라 신뢰도, 네트워크, 인재 확보까지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군요. 그럼 2025년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AI와 딥테크 분야 투자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완전히 자리 잡을 거예요. 단순히 좋은 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 거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이나 대기업과의 협업 능력 이런 것들도 투자 유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고요. ESG가 필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선별적인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확실한 돈 버는 기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 마지막으로 ESG 혁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춘 제대로 준비된 스타트업에게는 오히려 역대급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나 혹은 예비 창업가분들이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 즉 ESG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어떻게 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